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10%, 부당 과소 40%, 일반 무신고 20%, 부당 무신고 40%.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도 가산세 부과하더라.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물납. 이제 간단한 것만 남았습니다. 자, 물납이라는 것은 금전 대신에 물건을 납부하는 거. 과감하게 취득세 칸하고 등록면허세 칸 X 쳐놓으셔야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는 물납 규정 없습니다. 나중에 주로 틀리게 되는 거. 취득세는 물납을 인정한다. 틀리는 지문. 자, 재산세 칸 보시니까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죠. 그리고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 통지해 줍니다. 오른쪽 칸에 종부세는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자, 대상인데 조만간에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뭘로 바꿀 것인가?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내 소재 부동산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신청은 재산세랑 비교하셔야죠. 재산세에서 보니까 물납 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는 겁니다. 아예 가로 열고 몇 월 며칠까지? 12월 15일까지. 10일 전이라는 표현이 안 묻는다는 겁니다. 오른쪽 칸에 양도세 위에다 적어놓으셔야죠. 양도세 물납은 언제만 할 수 있다? 수용당했을 때. 양도세 칸 위에다가 수용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수용당했을 때만 물납할 수 있는데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받았을 때만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신청은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상속세 증여세에도 물납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인데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부동산, 유가증권. 유가증권 밑에다 적어놓으셔야죠. 유가증권이 무엇인가? 주식, 채권.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품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물납. 자, 그 밑에 8번에 분할납부로 가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분할납부라고 칭하는 거죠. 별표 쳐놓으시고. 취득세 분할납부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개인만. 무엇을 취득했을 때? 주택, 차량, 기계장비 취득했을 때만. 그리고 전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등록을 할 때만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인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얼마씩인가? 1번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70%, 나머지 30%. 되시겠죠? 등록면허세에는 분납 규정 없습니다. 재산세에서는 분할납부라고 칭하는데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신청은 납부기한 가지고 며칠 이내인가? 45일 이내. 종부세는 분납이라고 칭합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2개월 이내. 그러면서 분납하는 방식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똑같습니다. 재산세 칸 보시면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더라 그러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가 있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 그러면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낼 수가 있더라. 양도세 칸으로 갑니다. 양도세 칸은 분할납부라고 칭하는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2개월 이내. 그리고 여기는 2,000만 원을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가 있고 2,000만 원 초과하더라 그러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낼 수가 있더라.
자, 오른쪽에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는 제목만 기억하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동그라미. 연부가 뭐죠? 1년 단위. 1년 단위. 연납은 납부를 연장해 준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분할 납부 보니까 취득세는 길어야 60일 안짝이 되겠죠? 정확히 며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재산세는 45일, 종부세는 2개월, 양도세 2개월. 그런데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금 자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연장해 주는데 최소 2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해 주더라.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하는가? 연부연납. 용어만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 9번에 보시면 면세점, 최저세액, 소액부징수인데 취득세 공부하실 때 면세점 얘기가 나오죠. 키포인트는 50만 원 뭘 갖고 따진다? 취득, 가액 갖고 따지죠. 취득가액 밑에다가 세액 X라고 적어놓으시고, 세액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의 동그라미. 뭐라고 부른다고요? 면세점.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세액이 3,000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얼마로 하는가? 3,000원. 그것을 최저세액. 재산세에서는 소액징수면제, 적은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미만의 동그라미. 기억하시길, 면세점은 어느 세목? 취득세.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2,000원 미만. 고지서 안 보내겠다. 등록면허세에서 3,000원 미만일 때 3,000원으로 가세하는 거. 최저세액. 헷갈리지 말자. 건당 3,000원씩 받는 것은 말소등기죠. 그것은 한 건, 두 건, 세 건 따지더라. 종양세. 3,000원은 정액세. 자, 그 밑에 10번에 부가세, 별표세에게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하겠습니다. 다 알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첫 번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 감면시 농특세 20%,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20%, 양도세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10%, 농특세 감면세액의 20%. 되시겠습니까? 이게 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법에서 좀 헷갈리는 것은 각각의 세목에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비교해서 보시면서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는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어렵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에다가 더 할 얘기도 많았지만 오늘 꾹꾹 참았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월 달 내지 8월 달 있죠. 그때쯤 이거 갖고 다시 할 겁니다. 그때는 3시간 정도 하는데 말을 빠르게 해서. 그럼 그때는 정리가 엄청 더 되겠죠. 네, 그때를 기약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